우리가 동아리 설명할 때, 아니 그 현장 강의할 때 들어오는 사람마다 오는 사람은 너무 적네. 자, 이제 그만 얘기하시고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머리 자르셨어요? 예, 머리 가닥을 잘랐습니다. 잘라야 되는데. 귀여워. 좀 멋진 분이죠. 아무도 안 물어보고. 승민이 오늘은 안 피곤한가? 오늘은 열심히 들을게요. 아, 알겠습니다. 저번 주에는 열심히 안 들었군요. 그렇게 되는군요. 예, 그렇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럼 우리는 오늘 엄마의 말뚝에서 261쪽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그림이 참 우울한 그림 하나가 있죠. 탱크가 있고 오른쪽에 기관 소총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어떤 남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무릎을 끌어안고 엎드려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들고 있다. 박씨. 아니 오빠. 박 씨가 누구예요? 같이 진짜 좋아한다. 뭐 저기 박씨 전에 박 씨요? 아니. 누구야 그럼? 아니 그 오빠야 오빠. 오빠죠. 자, 중력 부분에 줄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전쟁 당시 나의 오빠는 인민군 치하에서 어쩔 수 없이 북한 의용군에 지원했다가 심신이 피폐해진 채로 겨우 도망친다. 나의 가족은 오빠를 보호하기 위해 어린 시절을 보냈던 산동네로 가서 숨어 지냅니다. 이 산동네가 어디일까요? 어렸을 때 지냈던 곳이라고 되어 있네요. 고향. 고향은 황해도 개풍군이고요. 여기 어린 시절을 보냈던 산동네는 우리 그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농고개를 넘어가지고 얘네들이 원래 이제 북한 쪽이었단 말이야. 이북 지역에 살고 있다가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어디로 갔죠? 서울. 네, 서울로 갔습니다. 그 서울 현저동을 말합니다. 그 현저동에서 지내다가 숨어 지냅니다. 예,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오빠는 인민군 군관에게 발각되어 총성을 입고 죽게 됩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처음부터 죽이진 않았어요. 허벅지. 예, 여기 다리를 몇 방을 쏩니다. 그 다리를 몇 방 써서 출혈이 심해서 결국엔 죽게 되었다. 며칠 동안 계속 아파해서 힘들어하다가 이제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민군 군관이 죽인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그때 당시 아픔을 다시 한번 환각을 통해서 느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자, 마취가 깨어날 때 불인 난동으로 어머니는 어찌나 많은 힘을 소모했는지 그 후 오랫동안 탈진 상태가 계속됐다. 부피도 무게도 호흡도 없이 불면 날아갈 듯 한 장의 백지장이 되어 누워있었다. 간혹 문병을 봐주는 친척이나 친구 보기에도 도저히 회복될 가망이 없어 보였던지 모두 심각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들 중에는 어머니가 아예 의식이 없는 줄 알고 서슴지 않고 장례 절차 이야기를 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상갓집에 온 줄 착각을 하는지. 상갓집이 뭐냐? 장례식장. 예, 그렇죠. 네, 장례식장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천수를 누리셨으니 너무 서러워 말라고 우리를 위로하는 이도 있었다. 그러니까 천수라는 것은 그래도 하늘에서 내려준 어떤 타고난 수명? 이런 거를 다 사셨다. 그러니까 90세까지는 아니지만 나이가 거의 90세에 가까우세요. 그래서 88세. 네? 88세까지. 너 공부 열심히 한다. 그죠. 너 이번에 2학기에 더 진짜 기대도 되는 건가? 네. 아, 정말 놀랍다 진짜. 진짜 와이프까지 기대하고 있어요. 아, 우리 아내까지 기대한다니까. 너의 점수가 이 모든 이 세계 공동체의 관심사야. 와 이거. 그러니까 잘해야 돼. 너만의 점수가 아니야 이거는. 예. 예. 자, 천수를 누리셨으니 너무 서러워 말라고 우리를 위로하는 이도 있었다. 우리 역시 그런 그들을 말리거나 언짢게 생각하지 않았어. 왜냐하면 정말 엄마는 죽을 것 같았거든. 한두 숟갈 유도식을 받아 넘긴다든가 주사바늘을 찌를 때 찡그린 것 외엔 어머니에게 의식이 남아있다는 표시는 참으로 미미했다. 어느 날 문병을 맞은 내 친구도 이런 어머니를 일변하더니 대뜸 이렇게 말했다. 수의는 장만에 낫니? 라고 해서 수의가 뭐야? 하얀색 옷. 죽이 죽을 때 이거. 꼭 하얀색일 필요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사람이 죽을 때 이렇게 입히는 옷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 원래 입고 있던 옷을 입히지는 않아요. 그리고 다 벗겨서 넣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입는 옷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수의는 장만에 낫니? 다음 쪽. 아니 뭐 그런 끔찍한 걸 미리 장만을 하니. 그러니까 뭔가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것을 확신한 듯한 말이기 때문에 자기는 그게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얘 좀 뭐? 그럼 묘지는? 묘지? 그런 것도 미리 장만하는 거니? 이게 사실 여러분들 묘지가요. 갑자기 무슨 인터넷에서 쇼핑하듯이 오늘 주문하면 내일 발송되는 게 아닙니다. 묘지는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미리 예약을 걸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 땅에 묻는 것을 우리가 매장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매장은 자기 땅이 있어야 돼요, 일단. 근데 자기 땅에다 그걸 묻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통 뭘 합니까, 요즘은? 이 매장은 땅이 부족하니까? 공동묘지. 아니, 병동묘지도 어쨌든 매장이잖아요. 그 뼈를 이제 태워가지고 뼈를 태우는 게 아니고, 시체를 태우면 뼈가 남는 거죠. 네, 그러면 그걸 뭐라 그래요? 화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화장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화장을 하게 되면 이 매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거 이제 뼈가루를 이제 그래. 뿌리면 불법이에요. 그거 네. 그 유리에다가 이렇게. 관유리요? 아니 그 막 어디 그 들어가. 통에다가 뭐 반지. 그걸 뭐라고 하죠? 그걸 어디다 넣는다 그러죠? 그거를? 유골 이걸 물론 이렇게 유골함에 넣어서 그걸 어디에다 안치를 하죠? 다 모여있는 그거 뭐라 그러지 그거? 납골당. 납골당에다가 이제 넣는다 이겁니다. 우리는 무덤인데. 어? 아니 니네 집은 선산이 있어? 아니 네? 선산이라고 조상 대대로 내려온 그 집안만의 그 묘지를 이제 우리가 선산이라고 그래요. 아니 선산이 있어요? 집에? 따로따로 있어. 다 모여있는 사람이에요? 다 모여있어요. 오씨, 저희가 이거, 모여있어요. 오씨, 이거 뼈대가 있는 집안이구만. 야, 선산에 그렇게 모여있을 정도면 대대로 부자? 저희는 거의 다 살아계셔서 좀 행복해요. 다 이렇게 한 줄로 예약돼 있는데 지금. 예약이 돼. 이 자리도 거기 있어? 아니 저희 아빠까지 그 진짜? 땅을 사놨어요 이렇게 한 줄로. 우와, 저도 이제 나중에 부자네. 나중에 죽으면 여기 이렇게. 그럼 거의 위치 오. 알려줘. 우리 갈게. 야, 영재 씨 부자구나. 아니 근데 그 뼈 뿌리면 불법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 뼈가루는 녹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데나 뿌리면 그게 이제 물에 이제 들어가면 녹지 않아서 물고기들이 먹고 배탈이 날 수도 있고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뿌리면 안 됩니다. 드라마에서 다. 네. 그거 다 옛날에는 가능했어요. 옛날엔 가능했는데 법이 바뀌었어요. 하도 많이 뿌려대니까 너무 오염이 된다고. 그게 이제 물이 발음이 안 되네. 자정작용을 통해서 이게 없어지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그냥 석회가루잖아요. 안 없어져요. 계속 쌓이는 거야. 그럼 뭐 예를 들면 어디에 막 이제 뭐 막힐 수도 있고 물고기들이 죽을 수도 있고 뭐 이러면 안 되니까 이제 뿌리면 안 돼요. 원래는. 근데 납골당은 일정 기간 되면 그걸 빼요? 그러니까 뭐 다 다르겠습니다만 이제 사설 납골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에서 만들어 놓은 데도 있고 그래요. 아마 김포시도 어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돈을 내고 하는 데는 아마 기간이 돈만 내면 계속 연장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시에서 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만 계속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일반적으로 일단 10년. 또 한 번 연장도 또 10년. 그리고 한 번 더 되는, 인천은 어쨌든 30년까지 되는 걸로 알거든요. 그럼 그 뒤에 빼야 돼요. 빼면 어디다 놔요? 그거는 나도 모르죠. 집에서 갖고. 내가 해본 적이 없으니까. 집에다 오는 거죠. 집에다 놔도 뭐 되기는 되는데 그냥 뭔가 기분이 약간 너무 슬프잖아. 좀 그렇지 않을까? 그러네. 이제 귀신 나타나는 아니 뭐 귀신이 있겠느냐 안 그리고 귀신이라고 야 그리고 귀신이라고 봤자 다 우리 부모님 할아버지 다 이러신 분들인데 뭔 상관이야. 갈 때마다 그리고 갑자기 할아버지가 오셔가지고 로또 번호 말씀해 주실 수도 있잖아. 감사한 거지 그냥. 감사하네요. 그러니까 규정 좌표결에 고정해야 돼. 뭐래? 왜요? 그 지구는 회전 그 비관성계라서 네. 회전 좌표계인데 날라가는. 날아야 되니까 얘 같이 이렇게 돌아야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자 묘지 그런 것도 미리 장만하는 거니 얘 좀 봐. 그것도 안 해놨구나. 너 하여튼 알아줘야 돼. 뭘? 너 나이롱 따이는 거 말이야. 얘는 나이롱 따이 뭐야? 일단 나이롱이 뭐야? 잘 모르죠. 나이로? 이게 선생님 어렸을 때는 많이 썼던 말이거든요. 여러분들 양말 있잖아요, 양말. 양말은 어떤 걸로 만드는 게 제일 좋습니까? 천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면으로 만드는 게 좋죠. 땀 흡수도 잘 되고 공기도 잘 통하고. 근데 면은 상대적으로 비싸요. 그러니까 폴리에스테르라고 해서 그 약간 합성 섬유 같은 걸로 양말을 만들면 싸게 만들어서 금방 그러니까 그러니까 싼 값에 많이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생긴 거는 면이랑 비싸게 생겼지만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너무 쉽게 빵꾸가 잘 나요? 빵꾸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구멍이 잘 납니다. 구멍이 잘 나기 때문에 얘는 겉만 번지르라고 사실 실속이 없는
이런 걸 보통 우리가 나이론 환자, 뭐 나이론 딸 이렇게 말합니다. 완전 여러분 나이론 환자는 어디서 많아요? 나이론 환자라고 들어본 적 없어요? 환자요? 네, 나이론 환자. 그러니까 지금 이 나이론이라는 말이 붙으면 겉에는 그냥 다른 거랑 비슷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아니다. 흡연자들. 아니야. 환자라니까 환자. 이런 사람들을 어디서 많이 볼 수 있냐면 정형외과에서 많이 볼 수 있어요. 아, 정형외과 하면은 여러분들 잘 모를 수 있지만 이 교통사고 나가지고 입원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럼 그냥 걸어 다닐 수도 있고 별로 그냥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이제 보험사에서 이제 직원이 나오기만 하면 아픈 사람도 있단 말이야. 돈 받으면 네, 돈을 많이 받아야 되니까 내가 네가 아프다 어떻게 뭐 하소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나이론 환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교통사고를 당했다, 아프지도 않아도 입원하고 그러지 마세요, 제발. 이거 보험비만 올라갑니다. 이게 사회적 비용이 낭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고가 나면 입원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진짜 입원해야 될 때 입원하셔야 되겠지만 웬만하면 입원하지 마시고 통원 치료하세요. 통원 치료해도 200만 원씩 합의금 받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도 받았거든요. 저도 받았어요. 그래서 80만 원, 우리 3명이 다 사고 났거든요. 뒤에서 받아서. 80만 원, 80만 원, 20만 원 해서 200만 원을 합의금으로 받고 수리비 따로 받고. 예,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이제 요즘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누가 뒤에서 받아줬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저 치료도 받고 한의원에 가서 침도 맞고 허리가 좀 안 좋거든요, 선생님. 허리에 침 맞으면서 얼마나 좋습니까? 따뜻하게 추나도 받고. 그런 생각 하시면 안 돼요. 아니 생각할 수 있잖아요. 생각만으로는 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생각죄도 없나요? 생각죄? 생각죄는 없어요. 네, 그런 건 없고요. 그러면 실전이 되는 거예요. 생각. 아니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지. 다만 그거를 내가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시켜서 나를 받으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 난 가만히 누가 받은 거잖아. 그렇게 2번 받아주셨거든요. 훌륭하신 분들이. 그래서 정말 괜찮았어요. 네. 2번이나 받으니까 괜찮더라고. 네, 다음. 너 나이롱 딸인 거 말이야. 나이롱 딸? 그래 나이롱 딸 이런 엉터리. 아들도 없는데 딸까지 이런 순엉터리니. 나는 내가 나이론에다 순엉터리인 건 상관없었지만 어머니를 위해서는 좀 안 된 것 같다 변명할 마음이 생겼다. 우리 고향에 선영이 있지 않니? 이 선영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조상들의 무덤을 대대로 묻는 곳입니다. 너희 고향이 어딘데? 몰라서 묻니? 개성 쪽 개풍군이야. 너희 갈 수 있어 없어? 못 가죠. 못 가죠. 그래도 밑줄. 야 거기 있는 선영이 무슨 소용이 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야 거기 있는 선영이 묻을 수가 없죠. 이 말은 뭐예요? 이미 우리나라는 어떤 상태야? 분단 상태야. 그 분단이 완전히 굳어졌다. 이걸 뭐라고 할까요? 고착화되었다라고 표현하거든요. 분단이 고착화된 현실에 따른 인식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을 쓴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통일에 대해서 그냥 관심이 없고요. 통일이 되는 것도 별로 원하지도 않고요. 그냥 분단이 그렇게 된 것을 그냥 받아들이고만 있다. 이거에 대해서 이 사람 비판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통일 같은 거 안 돼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나쁘다고 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의 나름의 생각이 있을 테니까. 그러나 실제로 이제 분단의 피해를 봤던 이 박완서라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나 사람들이 통일에 대해서 경제적인 것만 따지는 게 아니냐. 우리가 통일이라는 것은 물론 돈이 많이 들어가죠. 하지만 경제적인 비용만 따지면 안 되고 민족적이고 역사적인 차원에서 또는 이제 그 인간적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데 우리는 항상 경제적인 것만 따지고 있고 이 분단에 대해서 뭐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안타까움에 글을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 지금 이 친구라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도라니 변명치고 너무 구차스럽다. 이게 이북에 두고 온 논밭 저당 잡고 돈도 꺼달래라. 이거 어떤 느낌의 말이에요? 비아냥. 예, 비꼬는 거죠. 야, 뭐 가지도 못하는 거, 니네 땅 거기 있으면 그거 가지고 은행에서 대출이나 받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비꼬는 겁니다. 이 비험한 친구는 사정없이 나를 몰아세웠다. 그게 아니라 일종의 묵계 같은 거지. 어머니는 비록 살아생전에 못 가셨더라도 돌아가신 후에만 어머님이 선영 곁에 누우시길 바라실 거 아니니? 말씀을 안 하셔도 속으로 간절히 바라시는 걸 뻔히 알면서 어떻게 딴 데다 묘지를 사놓니? 그야 막상 돌아가시면 문제가 달라지겠지? 밑줄. 그때 가서 묘지를 사도 늦을 거 없잖아. 그러니까
어머니가 미리 엄마한테 엄마 어차피 북한은 못 가요. 그냥 여기서 땅 구할게요. 이렇게 말하면 엄마가 마음이 아프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미리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식의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돌아가시기 전 굳이 고향에 묻히지 못하는 것을 확인시켜 드릴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죠. 묘지는 어차피 사후의 집이니까 이때 어머니가 눈을 떴다. 백지장 같은 모습과는 딴판으로 또렷하고 생기 있는 눈이어서 친구는 앉은 자리에서 애구머니나 비명을 지르며 내 옷소매에 매달렸다. 호수개미, 나 좀 보자. 호수개미가 누굽니까? 나입니다. 어머니가 정정한 목소리로 나를 곁으로 불렀다. 애미는 뭐예요? 호수기 엄마. 호수기의 엄마야. 아들이 있어요? 호수기는 이름이 여자 같은데요? 남자가 뭐예요? 호수기가 남자 같다고? 호순이가 아니라 호숙이잖아요. 아니 호수기는 두 마리 치킨이고 호수기는 여자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아들이 있어요. 결혼했어요. 아들 딸이 있어요. 오. 그게 이제 앞부분에 생략돼 있는 부분에 나오는데 그래서 얘가 친구 집에 가서 그 체리로 만든 술을 먹고 한참 자고 늦게 왔어요. 늦게 와서 보니까 난리가 난 거야. 엄마가 이렇게 크게 다친 거야. 그래서 이제 찾아온 뭐 그런 내용인데 어쨌든 이제 결혼도 했고요. 자식도 있어요. 당연히 남편도 있고요. 자, 내 어머니. 나는 어머니에게로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어머니의 손이 내 손을 잡았다. 알맞은 온기와 악력이 나를 놀랍게도 서럽게도 했다. 나 죽거든. 행여 묘지 쓰지 말거라.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묘지를 쓰지 말라. 그럼 뭐라는 얘기야? 화장? 화장해달라는 얘기야. 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상시처럼 잔잔하고 만만치 않았다. 네? 다 들으셨군요. 그래. 마침 듣기 잘했다. 그러잖아도 언제고 꼭 일러두려 했는데 유언삼아 일러두는 게니 잘 들어뒀다 어김없이 시행토록 해라. 나 죽거든. 내가 너희 오레비한테 해준 것처럼 해다오. 그럼 오빠도 어떻게 한 거야? 화장. 오빠도 화장을 한 거야. 그럼 왜 화장을 했을까? 그리고 왜 엄마는 오빠랑 똑같이 화장을 해달라고 했을까? 이거를 알아내는 게 중요한 거야. 뭐 뒤에다 내용이 나오지만 왜 화장을 할 것 같아요? 어차피 가지 못하는 거. 어차피 가지 못하니까라고 표현하는 것도 조금 아쉬운 대답인데. 만약에 화장을 안 하면요. 네. 다시 가지 못하잖아요. 뭐 당연히 못 가죠. 근데 만약에 화장을 하면요. 네. 만약에 다시 통일이 됐을 때 어헛. 갈 수 있잖아요. 그 무덤도 옮기면 되잖아. 안 되죠. 그건 예의가 아니죠. 무덤을 옮기면 예의가 아니에요? 아니 이장도 해요 원래 그래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묘지를 썼는데 그 묘지가 뭐 예를 들어 물이 흐른다던가 좀 나쁜 기운 있는 걸 나중에 알게 되면 옮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래 되게 좋은 묘지는요 양지 바르고 물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열어보면 굉장히 깨끗하게 썩어 있어요. 열어봐요? 이제 이유가 있어서 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물이 흐르면 그 관이 보통 나무로 만든단 말이에요. 관을 철로 만드는 사람은 없잖아. 나무로 만약에 나무가 왜 썩으면서 나무로 만드는 거예요? 네? 왜 나무로 만드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장례식장 내가 그 장의사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다. 나무가 구하기 쉬워서? 구하기 쉽고 가볍고 물론 가벼운 것도 있죠. 이제 만약에 관에 넣었는데 네네. 나중에 네. 만약에 까먹을 수가 있잖아요. 예? 만약에 까먹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까먹어? 뭘 까먹어? 그러니까 만약에 누가 묻었는지 까먹는다고? 만약에 묻었는데 어. 그 가족들이 만약에 다 이제 그러니까 너무 오래돼서 걔가 끊겨버리면 어허. 땅에 계속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 썩으라고? 관이 이제 썩어야 되니까. 뭐. 철이면요 환경 파괴가 일어나요. 나 우리 엄마가 철로 해줘야 돼? 아니야 무슨 관을 철로 하는 사람이 어딨어. 다이아몬드. 아무도 철로 만든 사람 없어. 제가 철로 해드릴 거예요. 다이아몬드 하면 어떡하지? 이게 그, 야,
이만한 다이아몬드가 도대체 지금 몇 백억 되겠는데 그 정도면? 철로에서 오늘 엄청 나쁜 걸었어. 기운에서 막아야겠다. 어제 부자면 다이아몬드로 할 것 같은데. 난 다이아몬드 할 거야. 난 대출 받아서 할 거야. 난 다이아몬드 자체로 관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어제 초라한 거야. 이거 진짜 멋있다. 아. 좋은 생각이야. 와, 멋있다. 멋있어. 아, 예, 알겠습니다. 근데 내가 볼 때는 이제 부모님께서는 다이아몬드로 만든 관을 다이아몬드 좀 먹어. 좀 그것보다는 그냥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걸 좋아하지 않을까? 공부 열심히 해서 돈도 벌고 이제. 알겠어요. 저는 부자가 되도록 선생님 아끼며 생활하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예. 저는 상승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 어디다 맡겨놓고 한 달에 200만 원만 뽑아 쓸 수 있도록 아예 계약을 해놓으세요, 그럼. 그래야겠다. 예, 200만 원씩 열심히 또 모아서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그러시면 되겠네요. 근데 저희 성인들랑 같이 술 마실 수 있어요. 내가 술을 안 먹어. 왜요? 나 술 안 먹어, 나. 수학생님이 주 수현생이랑 똑같네. 담배도 안 피시죠? 담배도 안 피죠. 수현생이랑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보니까 저 수현 선생님하고 나 같은 이런 훌륭한 남편, 훌륭한 아빠. 영어쌤은요? 영어쌤. 말 안 할래. 진짜. 우리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뭐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냥 나는 그렇다. 수현 선생님과 나는 일단은 술, 담배를 하지 않는다.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식하시면 술 안 드세요, 두 분이니까. 그래서 우리 저번에 그 원장님이 사주셔가지고 회식을 하러 갔는데, 술 원장님하고 영어 선생님 오셨어요. 우리 그래서 근데 술 이제 둘이 드시고 우리 음료수 마시고. 지금 누구랑 제일 친하세요, 여기서? 자, 수업하겠습니다. 원장님이랑 제일 친해, 원장님이랑. 자, 저는 국어 선생님 두 분이잖아. 두 분인데 나 그분 딱 한 번 봤어. 시간이 안 두 번 봤나? 그분은 목요일만 오세요. 근데 난 목요일이 안 와요. 회식 같은 거 회식 같은 거 안 해요. 왜냐면 회식을 월요일에 했기 때문에 굳이 회식하러 여기까지 오시냐. 진짜요? 그리고 저분만 그러면 저분까지 해서 총 5분이세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제 원장님 포함해서 이제 5명이죠. 곧 6명이 되겠네요. 왜요? 제가 여기 취직하겠습니다. 내가 먼저요? 내가 뭐 보시라고 하기에는 시간이 아무리 그래도 2년은 있어야 되지 않아요? 여기 인성을 해야지 올 수 있어. 무서워 하면 돼. 나 고려대 갈 건데. 나는 내가 그냥 대학교 차릴 거야. 그거 고려대 해야 영재대야. 영재대 뭔가 더 보이지? 사단법인 영재. 개인이 차릴 수 있죠. 당연하죠. 대신에 이제 재단을 설립해야 돼요. 재단을 설립해야 만들 수 있습니다. 영재재단 어때? 영재단. 전 성적을 보지 않고요. 네. 그냥 직접 애들 평가를 해서 얘는 진짜 될 아이다. 그 수많은 애들. 네. 원래 보통 한 학교에 4,000명 이상이 입학을 하는데 아니 근데 제 대학교 4,000명을 그걸 다 뽑겠다고 네 혼자? 네. 그 뽑다가 한 2, 3년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2, 3년 동안 좀 그만큼 투자를 하겠다 약간. 와. 그런 성의를 보여주는 거죠 선생님. 와, 감사하다. 영재야, 우리 앞에 보냈네? 그 들어가는데 2, 3년 걸리는데 나 같으면 안 보낼 것 같은데. 이제 고등학교 이미 1학년 때부터 졸업하겠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약간 예약을 받아요. 공부 잘하는 특별 엘리트들만. 와. 이제 성격하고 사회성이 되는 애들만 미리 3년 동안 고르는 거죠. 와, 너 오늘 왜 이렇게 기분 좋아? 저 오늘 약간 기분 좋아요. 근데 약간 기쁜 일이 많아가지고. 그래요? 네. 자, 근데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자, 그래. 마침 듣기 잘했다. 그러자나도 언제고 꼭 일러두려 했는데 유언삼아 일러두르기니 잘 들어뒀다 어김없이 시행토록 해라. 나 죽거든. 내가 너희 오래비한테 해준 것처럼 해다오. 누가 뭐래도 그렇게 해다오. 밑줄. 누가 뭐라든 상관하지 않고 그럴 수 있는 건 너밖에 없게 부탁하는 거다. 너밖에 없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겠죠? 왜 얘밖에 없을까요? 왜 나밖에 없을까? 오빠가 사망해서 아... 자식이 이제 딸밖에 안 나왔죠. 아니 물론 그렇긴 한데 그냥 딸이라고 해서 부탁을 하는 건 아닙니다. 누가 뭐래도 그 말에 신경 쓰지 않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건 너밖에 없대. 진짜 듣고 있었다는 할머니가. 네? 근데 지금까지 병원에 왔던 사람들이 다 이제 그렇게 말하니까. 그거랑은 직접 관련 없습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일단은 자기 오빠가 죽었잖아요. 아들이 죽었고 오빠가 죽었잖아요. 우리가 이제 가족을 다르게 말하면 뭐라 그러는지 그랬어? 혈육이라지, 혈육. 이 혈육을 잃은 아픔을 겪어본 사람이 그렇지.
공유하고 있단 말이야. 이 두 사람은 이 아픔을 공유하고 있는 이 딸만이 자신의 유언을 실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그래, 할머니가 좀 나이가 많으니까 좀 정신이 약간 이상한가 보다. 왜 화장을 굳이 하려고 하지? 그리고 오빠처럼 해달라는 게 아직 뭔지 모르지만 오빠처럼 하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얘는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정확하게 아는 거야. 그래서 너밖에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오빠처럼요? 그래, 꼭 그대로. 그걸 설마 잊고 있진 않겠지? 있다니요. 그걸 어떻게 잊을 수가. 어머니의 손의 악력은 정정했을 때처럼, 아니 나를 끌고 농바의 고개를 넘을 때처럼, 그 농바의 고개를 넘어서 어딜 갔다고요? 예, 갔다 오세요. 아주 너무 무리했나봐요. 농바의 고개를 넘어서 어디로 갔다? 서울 현저동으로 갔다. 그때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 자식들은 서울에서 교육시키겠다는 그런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 잘못된 마음이든 뭐든 간에 자신의 주체성을 가지고 애들을 데리고 교육하러 갔던 그 의지를 가졌을 때처럼 강한 줏대와 고집을 느끼게 했다. 오빠의 시신은 처음에 무박제 고개 넘어 벌판에 밤머리에 감매장했다. 일단은 정식으로 매장을 못하고요. 간단하게 땅을 파가지고 그냥 무덤만 놓은 거예요. 시체는 보존을 해야 되니까. 행려병사자 취급하듯이 형식과 절차 없는 매장이었지만 무정부 상태의 텅 빈 도시에서 우리 모녀의 가냘픈 힘만으로 그것 이상은 가능한 일이 아니었다. 서울이 수복되고 화장장이 정상화되자마자 어머니는 오빠를 화장할 것을 의논해왔다. 그때 우리와 합하게 된 올케는 아비 없는 아들들에게 무덤이라도 남겨줘야 한다고 공동묘지로라도 이장가도 주장했다. 자, 오빠도 결혼했었죠. 말씀드렸었고요. 오빠가 결혼했으니까 애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무덤이 없다? 그럼 찾아갈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서술자인 내 입장에서 올케는요, 자기 오빠의 아내를 말합니다. 그 아내 입장에서는 우리 애를 아빠가 어디 있는지를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무조건 묘지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한 거야. 그런데 어머니는 오빠를 죽게 한 것이 자기 죄처럼 젊어 과부된 며느리한테 기가 죽어 지냈었는데 그때만은 조금 더 양보할 기세가 아니었다. 남편의 인정도 못 보고 과부가 된 것도 억울한데 그 과부가 돼서 억울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 아내. 그리고 오빠의 아내, 내 입장에서 올케 얼마나 억울하겠어. 과부가 뭐가? 남편이 죽어서 혼자 된 사람을 말해요. 자, 그것도 억울한데 그 무덤까지 말살하려는 시어머니의 모진 마음이 야속하고 정 떨어졌으련만 그런 기세 속엔 거역할 수 없는 위험과 비통한 의지가 담겨 있어 종당엔 옳게도 순종하라고 말한다. 오빠의 살은 연기가 되고 뼈는 한 줌에 가라고 되었다. 화장을 했다는 뜻이죠. 어머니는 앞장서서 강화로 가는 시외버스 정류장으로 갔다. 여러분, 강화도에 가는 이유는 뭘까요? 강화도에 납골당이 있는 게 아닙니다. 얘네들은 유골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강화도에 뭐가 있다? 바다. 그 뿌리로? 아니야. 바다 때문에 가는 건 아니야. 강화도가 북한이랑 가장 가까워. 맞아요. 물론 이제 백령도가 굉장히 가깝습니다. 백령도는 배를 타고 가야 되고 강화도에 애기봉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애기봉에 올라가시면 저쪽에 북한이 보입니다. 저 애기몽 가봤어요. 그걸 애기몽에 별장이 있어요. 여기 망원경으로 보면은요 사람들 보여요. 봤어요. 그래서 애기 때 왔어요. 북한이 보이는 곳으로 가서 뭐 하는 거야? 고향으로 가라. 뿌리는 거야. 그 괴당 왔는데. 말해줘. 말해도 되나요? 몇 분짜리? 아니 한 1분? 말해줘. 그래서 말해주나요? 하세요. 네, 애기몽에 어떤 사람이 올라왔거든요. 네. 그래서 그 어떤 이때 망원경이 네. 망원경으로 이렇게 보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농사를 짓고 있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봤는데 그 사람들이 갑자기 막 눈을 이렇게 마주치는 거예요. 3명에서 일자로 있는데. 잠깐만, 망원경으로 보는 사람이랑 눈이 마주쳤다고? 근데 그래서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보이지도 그 않아. 사람들이 이렇게 해주는데 그걸 보고 그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인사해주려 하고 있다가 말하는 걸 떼니까 깨달은 거예요. 저 사람들은 뭐지? 근데 어떻게 그래서 보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뭐야? 대답이에요. 아니 이게 뭐야 그게? 알 수 없잖아요. 농사 짓는 사람 어떻게 보는지. 근데 정확히 이렇게 눈이 마주치고. 괜찮았어? 야 거짓말하지 마. 야 너 망원경으로 본 적 있어? 아니 대답이에요. 그 사람들이 요만하게 보여. 근데 이 사람들이 딱 눈이 마주쳤다고? 아니 대답이라고. 그래 걔가. 진짜 아니 대답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아 있어. 무서워. 선생님 티야 티 있어. 무슨 티? 아 티는 맞지만 너무 티야. 지금 아니야. 이건 F가 보더라도 진짜 아니다 이거 진짜. 아 무서워요. 근데 좀 무서워. 어이가 없는데 진짜. 내가 당할 수도 있잖아 그 일을. 아니 당하면 어때 또? 아니 당하면 어떻게 해? 무서워. 어이가 없네 진짜. 자 어쨌든 그래서 글로 가서 이제 뿌리는데요. 어머니는 앞장서서 강화로 가는 시외버스 정류장으로 갔다. 우린 묵묵히 뒤따랐다. 강화도에서 내린 어머니는 사람들에게 묻고물어서 멀리 개풍군 땅이 보이는 바닷가에 섰다. 그리고 지척으로 보이되 갈 수 없는 땅을 향해 그 한 줌의 먼지를 활활 날렸다. 개풍군 땅은 우리 가족의 선임이 있는 땅이었지만 선임이 묵묵히는 한을 그런 방법으로 풀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았다. 한이 맺혀서 그거를 풀기 위해서 뿌린 게 아니야.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거야. 뭐 이게 우린 묵묵히 기다려서 우리가 누구죠? 딸만 간 거 아니에요? 따라. 아니 지금 이게 옛날 이야기야. 올케도 갔어요? 갔겠지 뭐 우린이라고 아, 돼 있으니까. 그랬구나. 네. 자 그다음 어머니의 모습엔 운명에 순종하고 한을 지그시 품고 사귀는 약하고 다소코나 여자티는 조금도 없었다. 밑줄 방금 출전하려는 용사처럼 씩씩하고 도전적이었다. 그럼 어머니께서 북한이 보이는 곳을 향해서 이 오빠의 뼈가루를 날렸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무엇을 의미하기에 약한 모습이 없이 굉장히 강한 느낌이었다고 표현할까요? 전사와 같았대요. 전사가 뭐 하는 사람이야? 싸우는. 싸우는 사람이 그럼 이 어머니께서는 무엇과 싸우는 걸까? 북한 그 북한. 어? 광군. 근데 진짜 대답 참신하다. 너무 참신해 대답이. 아 진짜 선생님 생각도 못하는 그런 패러다임을 열어주고 있어 네가 너 지금. 무엇을 하려면? 무엇과 싸우는 걸까? 힌트 없나요? 힌트? 아 힌트가 주기가 어려운데. 네, 그냥 쓸게요. 자, 분단이 가져온 슬픔? 비극 있죠. 이렇게 가족이 죽고 평생 가지 못하는 고향을 잃은 슬픔, 그런 비극, 그런 분단이 가져온 비극과 정면으로 맞서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입장에서 유일하게 싸울 수 있는 방법은 뭐야? 이것밖에 없는 거야. 갑자기 어머니가 북한으로 넘어가서 총 들고 뭐 김정은을 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왜 자꾸 새소리가 들려? 여기 앉았나? 얘가 하고 있어요. 새소리 나. 새소리. 가라고 해요. 여기 있네 새가. 야 그걸 왜 열어? 벌레 들어와. 새 들어오고. 새한테 한마디 좀 해줘. 새야 절로 가려. 계세야 하죠. 개새야. 나 봤어. 응 알아서 닫아 이제. 야, 에어컨 켰으니까 빨리 닫아.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분단을 이길 수 있는, 물론 정신적으로밖에 이길 수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그것과 정면으로 맞서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게 이 글의 포인트예요. 어머니는 한 줌의 먼지와 바람으로써 내보합니다. 너무도 엄청난 것. 그 너무도 엄청난 것이 무엇일까요? 이거랑 싸운데 그게 너무도 엄청난 것이 뭐야? 분단. 전쟁의 상처와 분단의 비극이죠. 너무도 엄청난 것과의 싸움을 시도하고 있었다. 어머니에게 그 한 줌의 먼지와 바람은 결코 미약한 게 아니었다. 그야말로 어머니를 짓밟고 모든 것을 빼앗아가
어머니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분단이란 괴물을 홀로 거역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다. 어머니는 나더러 그때 그 자리에서 또 그 짓을 하란다. 밑줄. 이젠 자기가 몸소 그 먼지와 바람이 될 테니 나더러 그 짓을 하란다. 그래,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네, 똑같습니다. 이게 분단이 가져온 비극과 정면을 맞서는 의지. 이거 똑같은 거니까 따로 안 써도 되겠어요? 그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건만 그 괴물을 무화시키는 길은 정녕 그 집밖에 없는다. 너한테 미안하구나. 그렇지만 부탁한다. 어머니도 그 집밖에 물리들 수 없는 게 진정으로 미안한 양 표정의 애달 속에 이지러졌다. 아, 나는 그 짓을 또 한 번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여기 수밖에 이거 붙여 쓰는 거 기억나시죠? 야, 밖에는 조사니까 의정에서 수에 붙여야 됩니다. 어머니는 아직도 투병 중이시다. 자, 투병 중이다 메모하세요. 이거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요, 시험 문제 진짜 잘 나와요. 자, 투병 중이다. 어떤 의미예요? 아직 살아있다. 아직 살아있다가 무슨 말이야? 투병 중이라는 게 살아있다 뜻이야? 아직 슬퍼한다. 비극을. 좋아. 일단은 두 가지를 쓸 건데요. 첫 번째는 뭐야? 엄마가 아직도 회복되지가 못했지? 엄마가 아직도 병원에 있으니까 투병 중이잖아. 그런데 1번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마음의 상처는 여전히 있고 마상? 그 상처와 아니 되게 진중하게 얘기했는데 마상이라고 되게 가벼워지잖아. 네, 마음의 상처가 있고 그 분단의 비극이 끝나지 않았어. 그러니까 항상 마음속에 뭐가 있다고? 마상. 아니 자 뭐라고? 원통. 아니 원통은 뭐야 원기둥이야 뭐야? 아니 그 기둥이 아니고 말뚝이 있잖아 여전히 엄마 마음속에. 그래서 네, 두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분단이 극복되지 않으면 어머니의 정신적 상처가 치유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은요 시험 문제 단골 출제되는 부분이라서 중요하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끝이다. 예, 그래서 엄마의 말뚝은 참 좋은 내용이에요. 재밌네. 쌤 이거 그거 있어요. 뭐야? 초등학교 1학년 추천 도서에. 아 그래요? 읽어봐요. 누가 추천했어요? 저희 반에 뒤에 크게 붙어 있는데. 아 그래요? 제가 아는 척 해줬어요. 아 여기 엄마가 불가에도 있었어요. 근데 이게 전문으로 읽으셔야 되는데 사실 전문으로 보기에도 앞부분 별 의미가 없어요. 원래 박완서술의 특징이 뭐냐면 앞부분에 밑밥을 너무 많이 깔아. 엄청 절반 정도로 깔아요. 그 다음부터 휘몰아칩니다. 약간 좀 스타일이 그래서 앞부분 안 읽어도 돼요. 영화가 되게 좋게요. 네? 영화. 영화 뭐야? 영화랑 비슷하잖아요. 저게. 영화도 원래 밑밥이 이렇게 딱 해갖고서 마지막에 폭풍이 있는 것 같지.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엄마의 말뚝을 봤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와 있습니까? 제명매가 우리 그 선생님이랑 1월달부터 배웠던 학생들은 제명매가를 1월 세 번째 중가에 배우긴 배웠었습니다. 중학교 짱거 아니에요? 했어.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2학기에 중간고사든 기말고사든 나오기 마련이기 때문에 제명매가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제명매가 하는 시도 좀 보고 또 여러 가지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시간 이른감이 있습니다만 딱 깔끔하게 끝났기 때문에 쉬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